앞서 만나보신 뉴스는 바로 사장 자리에서 사실상 찍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황무성 사장 퇴임 이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돈 있었으면 빽 있었습니까? 1년 반 와서 그냥 하셨다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동규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유동규하고는 나중에 얘기는 해봐야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한테 주고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밖에 그런 소문이 돌았구나. 1인자는 유동규고 2인자는 유한기라는 얘기가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역할이 아니라 똥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황무성 전 사장 사임 전에는 투자심의위원회 공사수익 50% 보장, 사임 뒤에는 공사수익을 1,822억으로 고정. 단순히 봤을 땐 이해가 쉽지 않은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인, 물론 임원이라고 하지만 본부장이 상급자인 사장을 윽박질러가면서 오늘 사표 쓰지 않으면 우리 다 박살난다. 이렇게 반협박으로 사장 자리에서 쫓아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거죠. 황무성 전 사장이 사임하기 전에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수익의 50%를 보장해라.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나 이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 얻은 것의 절반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황 사장이 이렇게 떠밀려가면서 사퇴하고 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공사 수익이 배당금 1,800억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삭제가 된 것이거든요. 공교롭게도 황 사장이 물러난 그날, 사표를 쓴 그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또 설립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 당연한 것, 초과이익 환수제를 넣자고 주장하는 황모 사장의 존재가 황무성 사장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황무성 사장만 쫓아내고 나면 무주공산이 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 역할을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빼고 1,800억만 성남시가 가져가게 하는 말도 안 되게 화천대유에 유리한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시장님이라고 말하면서까지 황 사장을 협박에 가깝게 위협하면서 쫓아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치만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정 수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률에 따라서 배분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초에 주주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수익이 나든 50%는 우리한테 가져올 것이다. 이런 거 하고 1,822억하고 어떤 게 더 크냐 나중에. 저거는 2015년 2월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게 클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집값이 뛸지 몰랐다고 하면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무성 전 사장은 35년 건설 분야 전문가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이 대장동이라는 거는 판교 지역에 이어 있는 남판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판교 지역이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는가 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어져 있는 남판교 지역도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황무성 전 사장은 이것은 불패다. 이 대장동 개발은 불패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수익으로 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대박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정수익 전에 공사수익 50%. 그러니까 지분만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걸 저는 황무성 전 사장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실은 넣자고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유동규 전 본부장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중에 초과이익이 났을 경우에 뭐 민간업자한테 다 이걸 넘겨주기 위한 계획하에 했는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황무성 전 사장은 상당한 정도의 몇 년 뒤에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임 전으로 급변했다기보다는 네. 황무성 전 사장이 건설 분야에서 30년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직후에 이렇게 없어진 그 부분이지? 없어졌죠.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간업자한테 이익의 대부분이 돌아가게 됐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중요한 결정 사항은 다 성남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앞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가 황무성 전 사장 퇴임 전후로 뒤바뀐 정황을 두고요. 원희룡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호주 여행을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11박을 갔다 왔는데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네. 그 갔다 온 다음에 도시개발소장도 잘리고요. 그다음 이 화천대유도 바로 설립이 되고요. 네네.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사라지고요. 호주 여행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3개월 사이에 다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작전은 호주에서 짜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 전 지사는 호주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시 저희가 정리하면 호주 출장, 뉴질랜드 출장으로 저희는 바로 잡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호주로 11박을 갔다 온 다음에 황무성도 잘리고 화천대유로 바로 설립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사라진다. 호주에서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원 전 지사의 주장이거든요. 원 전 지사가 대장동 1타 강사로 좀 지지율에서 좀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오르는 좀 장점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 원 전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저런 어마어마한 대장동 작전, 화천대유, 뭐 황무성을 자르고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고 이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호주 출장에서 계획했다는 건데요. 그 호주 출장이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잖아요. 이목이 있는데 거기서 저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짠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죠. 만약에 저런 작전을 짠다라고 하면 정말 거의 범죄 혐의에 있는 그 범죄 모의인데 이거를 공식적인 출장에 가서 모의를 한다는 건 사실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밀실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범죄 모의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면 저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호주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3개월 사이에 진행이 됐다? 저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정말 진짜 진행한다면 그 전부터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밀실에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범죄 모의의 전형적인 상황이고 지금 저런 뭐 호주 출장을 계기로 작전을 짰다는 주장은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좀 약간 무리수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언론 취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만 호주만큼 좋은 밀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남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이재명 당시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호주로 가면 출장 일정 끝나고 저녁에 호주에서 이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만나서 밥을 먹는지 술을 마시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보는 눈도 없고 취재하는 기자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전 지사의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마어마한 작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것 하나만 제거하면 이 길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고정이익을 넣는 대신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눴다면 호주에서의 11박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원 전 지사 주장대로 공교롭게도 호주 출장을 기점으로 전후로 뭔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게 뭐 수사 대상이든 혹은 정말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원 전 지사 주장대로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밝혀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욱 예언자가 계시잖아요. 이미 2014년부터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호주에서 모든 게 결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꾸준하게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규 씨나 황 전 사장 같은 황 전 사장은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 분이에요. 35년 동안 사실은 CEO를 다 경험하고 또 이 분야에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많은 계약도 하시고 제가 이분 양력을 보니까요. LG건설, 그다음에 동부건설, 그다음에 한신공영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는 다 거쳤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오죽 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고 이건 50% 우리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단지 재개발조합 아파트 조합장을 했던 유동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유동규의 계획 자체가 바로 이제 충돌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는 밑에서 왜 그런지 몰랐다 그냥 본인이 사표에서 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이나 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소문을 듣고 누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지 누가 사장을 시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동규가 완전히 무슨 본인이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동규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유능하신 이재명 시장께서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놔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힘을 실어줬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황무성 전 사장 재임과 혹은 사임 이후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그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